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오늘은 내가 투자 실력이 없다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영상으로 남겨보려 합니다. 저는 첫 월급을 받았던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적금, 예금, 부동산, 주식, 코인 다양한 투자를 해봤고 또 해오고 있지만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투자 실력은 없습니다. 매년 늘어나는 수익률은 그저 조금 더 시장을 추종하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이고 수익금이 더 커져가는 건 운용하는 투자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꼭 실력이 있어야만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점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다음 화면은 롱벳이라는 사이트에서 워렌 버핏이 헤지펀드와 내기한 내용을 캡처한 것입니다. 여기 롱벳 사이트에서 내기자와 도전자가 체결되면 내기가 성립되고 지는 사람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내기 금액은 220만 달러, 현재 환율로 계산하면 대략 30억입니다. 내기의 내용을 한글로 번역하면 10년간 S&P의 수익률이 헤지펀드 포트폴리오를 능가할 것이다. 이때 워렌 버핏의 주장을 요약하면 펀드의 수수료 비용은 그들의 투자 성과 대비 시장 수익률을 이길 수 없게 할 것이다 였고, 헤지펀드의 주장을 요약하면 롱과 숏,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고 특출난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헤지펀드는 수수료 그 이상의 수익을 낼 것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내기의 결과는 이제 많이 알려졌듯 워렌 버핏이 이겼습니다. 버핏이 내세운 S&P 500은 연평균 7.1%를 달성했고 헤지펀드 5곳은 연평균 2.2%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례를 가져온 이유는 꼭 능력자여야만 시장에서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것을 증명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버핏의 내기에서도 5개의 헤지펀드 중 2곳은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었지만 전 세계에서 난다긴다 하는 미국의 헤지펀드조차 시장 수익률을 이기는 건 어려웠다는 게 핵심입니다. 저는 미국의 헤지펀드, 그 중에서도 엄선된 5개의 헤지펀드보다 똑똑하지 않고 S&P 500을 능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투자를 못한다는 걸 인정하고 시장의 수익률을 추종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왕 시장을 추종하려면 우상향 기울기가 높은 시장을 따라가고 싶었기에 미국을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주식 투자를 할 때 벤치마크로 쓰이는 4가지 종목의 수익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P 500을 추종하는 분은 2010년 시장이 상장되어 14년 만에 370% 상승했습니다.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4700만원이 되었네요. 다음은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입니다. 1999년에 처음 시작되어 2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러 734% 상승했고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834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워렌 버핏이 운용하는 버크셔의 주식을 살펴보겠습니다. 1984년 상장되어 40년간 47,380%의 수익률을 내었는데 숫자가 다소 왜곡되는 느낌이라 나스닥과 같은 25년간의 수익률을 다시 보면 1999년 71,000달러가 현재 62만 2,000달러로 상승했고 776%의 수익률로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8,760만원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으로 연평균 누적 수익률 5.92%를 보여주었고 실이 법칙을 사용하면 대략 12년마다 2배를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버크셔에 올인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ETF의 잠재력을 판단하는 요소로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하기에 적립식으로 매수를 하면 10년, 20년, 30년 뒤에 우리는 저 수익률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무시무시한 ETF 혹은 종목이 벤치마크로 활용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 정도 수익률에 만족하기보다 더 나은 수익률을 추구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해내는 사람이 소수라는 것인데 일단 저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전 자본주의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로부터 저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인플레이션을 능가하는 수입을 만들 재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슈카 형님께서도 매년 최소 전체 자산의 5%, 6%, 7%를 증가시켜야 함을 강조하셨고 테크닉보다 재무관리가 중요함을 말했습니다. 기술을 활용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이기에 저는 개인의 무기인 시간을 레버리지 삼아 우상향하는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파이어족을 목표로 하기에 그냥 우상향하는 자산이 아니라 바닥의 저점이 튼튼한 자산들을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슈카 형님의 말처럼 100만원, 1000만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을 모두 투자할 것이기에 수억 원의 투자금이 저의 잘못된 투자로 무너지는 걸 경험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를 위한 충분한 정보와 지식은 우리의 주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서적, 쉽게 접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기에 오히려 너무 많아서 질 좋은 정보를 찾는 방법을 따로 익혀야 할 정도입니다. 그저 해야 하는 건 손을 뻗어 읽고 나만의 커스텀이 들어간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씩 경험을 통해 리밸런싱하며 오류를 수정해 나가면 워렌 버핏의 내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시장이 주는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진짜 문제는 투자 실력이 아니라 욕심에 대한 경계와 투자를 장기간, 아니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일지도 모릅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수익률 1%를 올렸을 때 발생하는 일들을 계산해 보게 됩니다. 만약 연간 수익률을 1% 올린다면 몇 년에 얼마를 벌고 내가 1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 1억을 투자했더라면 같은 말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러한 의식의 흐름은 시장을 이기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러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유혹해 왔습니다. 때때로 유혹에 넘어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아 실패하는 경우엔 조금 빨리 가려다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건널 수 있다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주기적으로 이러한 생각들이 유혹해 오면 소액으로 도전했지만 실패했던 기록들을 하나씩 들춰보면서 이번 유혹은 무엇이 다른가, 이전 시도보다 근거가 있는지 가능성은 높은지 확인하며 단순히 감인지 아니면 정말 내 실력이 늘어 기회를 발견한 것인지 구분하려 합니다. 그럼에도 만약 객관적으로 괜찮아 보이면 그때는 소액으로 시도해봅니다. 경험치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시장은 언제나 기회가 존재하기에 진짜 실력이 만들어지면 지금이 아니어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당장 내일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기에 수익이 주는 시점을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투자하기 위한 동기부여도 필요합니다. 위에서 연간 수익률로 포장했지만 나스닥이나 S&P, 버크셔도 매년 30%가 넘게 오른 것은 아닙니다. 수년을 기다려야 결실을 맺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저는 동기부여를 위해 배당주를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게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시장이 많이 빠지고 지루할 때마다 들어오는 배당금 문자를 통해 시장이 좋든 나쁘든 계속해서 남아있을 힘을 받았습니다. 이번 배당금은 어디에 사용할까? 무엇을 매수할까? 고민하다 보면 시간이 금세 지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는 남이 아무리 말해도 스스로 감흥이 없다면 전혀 소용이 없기에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성장하는 과정을 보는 게 정말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더 성장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이 음악이라는데 저에게는 주식이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비록 저에게 아직 실력은 없지만 시간으로 때우면 1만 시간의 법칙처럼 숙련자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즐기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이긴다는데 이 말이 진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